오늘은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일화를 잠시 가져와서 말씀드릴까 해요. 내가 어떤 상품을 소싱해야 할지 잘 모르겠거나 유튜브도 보고 강의도 많이 듣고 있는데 온라인 사업 자체가 너무 고되거나 생각만큼 해도 이거는 너무 안 돼 하시는 대표님들 많으시죠. 오늘 이야기 꼭 들어주시면서 각자들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해볼까요? 제가 요즘 중국 EU 투어를 한창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 EU 시장 투어의 상세 페이지에도 제가 써놨듯이 단순히 상품만 찾고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서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 알려드리고 돌아오는 그런 투어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다른 투어나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같이 가시는 대표님들이 평균적으로 여러 강의들의 수강 비용이 2천만 원이면 중간선이고 보통 한 3천만 원에서 많게는 6천만 원, 7천만 원 단위도 나올 정도로 강의와 투어를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이 대표님들께서 제 투어는 성향이 조금 다르다고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 9월 5기에 다녀오신 대표님들께서도 강요하지도 않은 운은 조금 띄었습니다. 막 절대 저는 강요는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 노출해도 되냐고 부탁도 안 하고요. 인터뷰해 주시면 너무 좋은데 저도 채널에 너무 좋겠죠. 부담들 되실까봐 얘기도 안 꺼냅니다. 전부 다 모자이크 하고요. 후기들을 참여해 주신 대표님 분들이 진짜 너무너무 잘 써주셔서 저도 뿌듯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고정 댓글에 막 달아두고 했습니다. 저도 자랑은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후 시장이 꼭 투어가 아니라도 접근해보고 싶은 대표님이 계시다면 이 후기들에 뭐 많은 소스나 팁들이 나와 있으니 확인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의 투어가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건 아니겠지만 좀 달랐대요. 감사하죠. 오늘은 2달 전쯤 8월달 4기의 투어를 다녀오신 여성 대표님 한 분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얼굴도 굉장히 이쁘게 생기셨어요. 인터뷰에 나오시면 참 좋겠지만 절대 그런 성향과 거리가 완전 먼 특이한 아이 성향을 지니신 분이라 인터뷰 얘기 꺼내보지도 않았고요. 투어를 진행하면서 컨설팅을 드릴 때도 카메라를 옆에 좀 켜둘까 했는데 부담이 되실까봐 안 켜고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수강생 데리고 뭐 강의하려고 한다는 소리는 저도 개고생 같이 하면서 듣기는 싫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대놓고 강의 홍보를 지금처럼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의 온라인 창업 학개론 강의와 EU 투어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영상에서 제가 전달드리기가 쉽게 이 여성 대표님을 둘리 대표님이라고 그냥 한번 해볼게요. 원래 상호는 둘리는 아닌데 거의 좀 비슷한 상호를 쓰셔서 또 그 상호 말하면 분명 싫어하시고 저한테 막 뭐라 하실 것 같아서 둘리 대표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쁘세요. 마르고 카톡 프로필을 보니 일상 사진도 굉장히 잘 찍으시고 어떤 사진은 운동을 하시면서 바프 느낌으로 프로필도 있으시고 EU 투어를 진행을 하면서 인스타를 이렇게 봤는데 릴스 영상도 좀 상당히 좀 똘끼가 있게 잘 만드시고 하시더라고요. 안 좋은 뜻의 또라이는 아닌데 뭐 여하튼 뭐 도라이는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성향이 워낙 특이하세요. 이 둘리 대표님이 투어를 가시기 전에 고민은요. 뭘 소싱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원하는 대로 판매가 너무 안 이루어진다 등등 그냥 좀 막혀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둘리 대표님은요. 저는 좀 사실 이 둘리 대표님이 성향도 말도 없다가 자기가 말하고 싶을 때만 많이 해. 그리고 듣고 싶을 때만 듣다가 자기랑 이제 상관없는 주제가 나오면 저는 그럼 이만 쉴게요 하고 가버리고 도라인가 하는데 그 MBTI 중에 이런 성향이 또 있다고는 해요.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지금 까먹었어요. I 뭐였는데 굳이 나랑 상관없는 것에 에너지 안 빼는 뭐 여하튼 현명하신 거죠. 하지만 이 둘리 대표님이 사람이 더 예뻐 보이고 한 부분은요. 정말 착실하게 열심히 하신 게 보이더라고요. 이쪽 저쪽에서 강의도 듣고 관련 서적들도 보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하면서 쿠팡부터 스마트 스토어까지 상세 페이지의 실력도 꽤나 업그레이드 시켜놨고 굉장히 상세 페이지가 좋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다른 강의도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책도 틈틈이 보시고 분명 열정이 있을 수 없는 외모와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진지하게 노력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매번 말하는 각 개개인마다 성향과 기질, 환경에 따라서 사업 역시나 방향들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고 블로그를 보고 강의를 많이 듣다 보면 키워드나 소구점 그리고 데이터를 읽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하지만 실무에서는 상품마다 그리고 디자인들마다
키워드나 데이터로 접근을 해야 많이 판매를 일으킬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면, 반대로 아무리 키워드나 데이터를 연구해서 판매를 한다고 해도 잘 팔리지 않는 상품들도 충분하게 많습니다. 이유 투어에 가면 저는 두 개를 동시에 못하는 성향이라 투어에 집중을 하고 한 분 한 분에게 집중을 해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그 모든 게 다 이 채널 영상의 소스들인 건데 영상들을 거의 못 찍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님들마다 소싱의 성향은 어떻고 어떤 걸 좋아하시고 대표님들마다 어떤 거에 더 능하실지, 어떠한 채널과 더 어울리실지, 지금의 환경은 어떠하신지, 계속 여러 상품들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고 시선은 어디로 꽂히시는지, 반대로 방향이 이미 잡혀 계신 몇십억 대표님들 또는 매출은 많지 않아도 방향이 정해져 있는 대표님들은 조금 더 현재 진행하고 계신 방향에서 투어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옆에서 서포터로서 도움이 되어 드리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둘리 대표님과 잠깐 시장을 도는데 뾰족한 거예요. 뾰족해요. 상품을 보는 눈이 뾰족하다. 뾰족한 디자인을 좋아하시고 호불호가 센 스타일에 반응을 하시고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뚜렷한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은 뭔가 사람에게 느껴지는 그 아우라가 조금은 폐쇄적인 게 있는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뭔가 계속 있었어요. 유니크하다는 게 독특하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유니크한 대표님이신 거예요. 이 사람은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웬만해서는 저도 워낙 이커머스 쪽으로 사람들을 하도 많이 접해봐서 성향들을 얼핏만 봐도 대강은 알겠는데 모르겠는 뭔가가 있었어요. 이 둘리 대표님 때문에 고민이 많았었죠. 취미도 물어보니까 인형을 모으는 게 취미라고 하셨고 뭐 곰돌이 인형이나 토끼 인형 이런 거 안 좋아하는 여자들이 더 적겠죠. 그래서 어려웠어요. 그런데 웬걸 방해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생각했었던 그런 거북이, 원숭이, 악어 이런 인형이 아닌 거예요. 그 외에 사람 인형 있잖아요. 정말 작은 디테일하게 옷들까지 착장을 다 갖춰놓은 피규어 인형들을 거의 몇 억 대까지 모으는 콜렉터 분이시더라고요. 뾰족하게 내가 좋아하는 상품의 디자인들이 있고 계속 패키지 작업도 지금까지 해오시고 리폼도 해서 팔고 옷도 팔고 있는데 창의력이 좋으니까 자꾸 이런저런 아이디어 상품들도 MOQ 수량만큼 만들기도 하시고 잘은 만드셨는데 판매는 안 되고 이유가 뭐였을까요? 적극적이셔서 저녁에 저에게 노트북을 들고 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판매하시는 상품들을 보여주시는데 나의 성향과 판매 방식부터가 0점이 안 맞아 있으니까 이 온라인 사업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재미도 없고 힘들기만 한 거였어요. 사격이랑 똑같은 거죠. 왜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요 사격을 할 때 0점을 먼저 맞추고 사격을 해요. 0점 사격이라고 하죠. 사격은 하나만 잘해서도 안 되고 호흡, 조준, 격발, 거기에 어깨의 견착까지 이걸 아무리 다 잘해도 총들마다의 조금씩의 재원이 다 다르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총을 잘 쏴도 총이 다른 사람한테 맞추어져 있다면 계속 나는 호흡과 조준 격발을 잘해서 관역의 한가운데를 잘 쏘고 있는데 계속 상탄이 나기도 하고 하탄이 나기도 하고 우로 가고 좌로 가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이미 맞춰진 총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미 맞춰져 있는 그 총에 나를 맞춰버린다면 절대 안정된 사격을 할 수 없고 나는 분명 잘 쏘고 있는데 왜 가운데로 안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답답하기만 하고 가운데에는 절대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0점 사격을 하면서 나에게 맞는 총의 재원값을 찾아 나에게 맞추는 것을 0점 사격이라고 합니다. 이 둘리 대표님 역시 나는 나에게 맞는 총의 재원값을 찾아야 하는 건데 많은 대표님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나에게 내 사업을 맞춰야 유니크한 방향들이 분명하게 나올 텐데 유튜브에서는 다른 거 듣지 말고 이 내용만 들어라. 이 내용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다른 영상들 보지 마세요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정말 잘못된 교육 방식이거나 경험이 많이 없는 분들이 누구를 가르칠 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강의들에서 본인 강사들이 잘하는 스킬들을 강조하니 또 그게 맞는 것 같고 자꾸 다른 강사들에 맞춰둔 총에 나를 맞춰야 돈을 벌고 사업을 잘한다는 것처럼 미디어가 만들고 이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둘리 대표님은 분명 내가 좋아하는 게 뾰족하고 제조에 창의력이 있고 아티스트 성향이 강한 콜렉터에
꼼꼼해서 상품의 완성도를 어느 정도는 중시하는 편인데, 이러한 분들이 미디어 세상에 거의 90% 내용인 키워드 소싱과 데이터베이스의 소싱을 하게 된다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시간은 시간대로 날려먹고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까지 다 까먹고 오히려 난 이 사업에 능력이 없나? 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능력자임에 분명히 틀림이 없는 건데요. 이런 분들은 브랜딩을 해야 돼요. 키워드 데이터 소싱을 하는 게 아니고요. 키워드 소싱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데이터 기반에 능하신 분들이 있어요. 능하다고 데이터를 그래프를 뭐 잘 보고 데이터를 잘 취합해서 분석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키워드를 막 한 방에 막 뽑아내고 이런 게 아니라 성향적으로 어느 정도 선천적으로 컴퓨터 앞에서 40시간, 50시간을 앉아 있어도 키워드나 데이터를 보면서 지루해하지 않고 남들보다 좀 덜 힘들고 집중을 잘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은데, 저도 물론 아니고요. 한 10명 중에 1명 또는 20명 중에 한두 명. 시대를 잘 태어난 거죠. 아예 드문 편은 또 아니에요. 특히 PC게임을 좋아하거나 하셨던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부럽죠. 내가 좋아하는 걸 팔지 말고 수요도가 있는 걸 팔아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니고 맞기는 하지만, 수요도가 몰려있는 카테고리에 내에서 내가 좋아하는 뾰족한 디자인을 다루면서 이건 분명 키워드 싸움이 아니거든요. 극하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수요도가 있는 키워드를 소싱을 한다면 광고를 돌렸을 때 100명이 유입이 된다고 한다면 90명이 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소싱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 광고 로아스가 높게 나오니까요. 예를 들어 둘리 대표님이 곰돌이가 너무 귀엽게 그려져 있는 약통을 팔았어요. 약통 있잖아요. 약통은 수요도가 있는 키워드라도 곰돌이가 그려져 있지 않고 이런 뾰족한 디자인은 광고로 100명이 유입이 되었을 때 10명이 사가는 디자인일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의 키워드 소싱을 하는 분들은 약통도 그냥 무난한 호불호가 없는 디자인을 팔아야 100명 중에 90명이 사가는 거예요. 100명 중에 90명에게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세 페이지, 여러 상세 페이지 교육들에서 많이 들으셨죠? 소구점. 대중적인 것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구점을 계속, 없는 소구점도 만들어서 강조를 해 가면서 판매를 해야 100명 중에 90명이 사서 나가는 거겠고요. 이럴 때 또 필요한 게 상세 페이지 내에서 비교 제품을 가져와서 비교 소구를 하고 기능을 드러내고 하는 거겠죠. 왜냐? 광고로 유입을 해서 또는 자연 유입이라도 약통이라는 검색어를 치고 들어온 사람에게 남들과 차별화되지 않은 대중적인 상품을 팔아야 하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성향은 나는 분명 뾰족한데 데이터 중심의 키워드 소싱을 배우면서 수요도가 몰리는 걸 소싱을 하는 걸 배우면 도대체 내가 뭘 팔아야 할지 모르게 되는 거죠. 수요도 있는 약통은 팔아야 한다고는 알고는 있는데, 내가 내 브랜딩을 하고 싶고 너무 대중적인 것보다는 경쟁력을 좀 갖춘 차별화된 디자인을 팔고 싶고, 이거부터는 마케팅 영역이라고 봐요. 내가 팔고자 하는 타겟을 분명하게 잡아서 그들에게 곰돌이 약통을 사고 싶게끔 만드는 마케팅이요. 1차 타겟층이 몰리면 알아서 2차, 3차, 4차 타겟층까지 구입을 해 나갈 수 있는 외부 유입 마케팅을 한다거나요. 단순한 키워드 소싱이 아닌 상품의 욕심이 어느 정도 있는 이런 분들은 충분히 브랜드로 가야 하는 건데, 그래서 로아스가 안 좋게 나와도 곰돌이 약통을 브랜딩을 하고 상점의 구색을 갖추고 오히려 판매 가격을 높이더라도 그걸 자꾸 광고를 해야 100명 중에 90명에게 선택을 못 받겠지만, 95명에게도 선택을 못 받겠지만, 그 몇 안 되는 곰돌이 약통에 이끌려온 고객들은 추후 내가 광고를 돌리지 않아도 브랜딩이 조금만이라도 되어 있고 상점의 결의를 갖춘다면 재방문율이 올라간다는 거죠. 광고 로아스 문제가 아니라 효율이 안 나오더라도 로아스가 100 미만으로 떨어지더라도 내 뾰족한 상품으로 나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면서 나의 샵에 자꾸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천천히 모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후에는 훨씬 더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광고는 효율이 안 좋아도 정확하게 타겟팅을 좁게 해주면서
당연히 이런 스토어 브랜드나 상품 브랜딩이나 내셔널 브랜딩 쪽은 무조건 전부 모두에게, 전부 다에게 판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아주 뚜렷하고 명확한 타겟을 좁혀서 정하고 먼저 1차 타겟이 나와야지만 마케팅이라는 게 방향이 잡히게 되고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홍보와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외부 유입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둘리 대표님 같은 분들이 혼란이 와서 여성 코트를 하나 팔아도, 코트라는 키워드는 시즌의 수요도가 몰리는 건 알겠는데 베이직하고 모던한 그냥 평범한 대중적인 코트를 가지고 온다면 이건 키워드 싸움과 광고 플레이를 하면서 가격 경쟁을 계속해서 하고, 또는 없는 소구점까지 미친 듯이 찾아내서 만들어서 이 코트의 팔의 아몰의 사이즈는 어떻고, 코트를 입으실 때 등판이 불편하셨나요? 등등 다른 베이직한 코트와 비교를 하면서 이건 안감이 어떻고 이건 안감이 어떻습니다. 정작 이 둘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수요도가 낮은 오히려 핑크색 코트를 가져와서 상세 페이지에 다른 코트와 비교를 하면서 이 핑크 코트는 등에 봉제가 어떻게 되어 있고 활동 시 불편하셨나요? 하면서 이 핑크 코트의 아몰의 크기는 이렇고 저렇고요. 이런 걸 핑크 코트에 이끌려온 고객들은 와디즈 플랫폼이 아닌 이상은 오히려 그러면 더 안 사겠죠. 핑크 코트를 좋아서 온 고객들은 그런 후킹 멘트나 비교 소구보다는 내 브랜드의 감성을 드러내주면서 사진 한 5장, 10장만 넣어놔도 살 사람들은 사는 거겠죠. 아티스트의 콜렉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키워드 몰리는 잘 팔리는 상품을 분석해서 최저로아스 기준으로 판매를 한다? 0점부터가 안 맞는 거예요. 핑크색 코트의 매력을 느껴서 제품을 구매해서 나간 고객들은 나중에 광고를 돌리지 않아도 다시 또 재방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뾰족한 걸 좋아하는 고객들은 절대 단축 크기가 어떤지 바느질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지도 않거든요. 온리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만을 보여주고 판매가를 몇 배 높여 파는 브랜드들은 이미 깔리고 수도 없이 깔렸습니다. 계속해서 유튜브나 미디어 세상에서 말하는 데이터베이스의 키워드 소싱은 컴퓨터 앞에 정말 오래 앉아 있으면서도 상세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도 어떠한 소싱을 하더라도 100명이 들어왔을 때 90명은 사갈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성향이 이런 장사와 맞지 않는다면 사실상 지속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꼭 아티스트, 콜렉터가 아니라도 정말 이런 분들 많아요. 나는 어떠한 상품을 팔고 싶다라는 게 분명하게 있는 분들도 너무나 많고, 정말 허접한 상품, 정말 싸구려 상품만 팔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이 미디어 세상에서는 뭐 키워드, 데이터 소싱법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 것만 가르치고 영상을 찍고 하는 분들은 데이터와 키워드에 잘 맞는 사람들인 거예요. 본인들도 주구장창 컴퓨터만 몇십 시간을 봅니다. 근데 그게 힘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쉬운 걸이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유튜브 바닥뿐만 아니라 신상품 개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업이란 건 사람들을 끊임없이 게으르게 만들어야 돈을 버는 거겠죠. 상품 소싱마다 판매 방식이 다 다르고 판매 방식마다 상품의 소싱법은 분명하게 다 다릅니다. 확률 싸움으로 반짝 매출이 난다 해도 그게 빌드업이 돼서 결정적으로 내 주머니를 꽉 채워주지는 않겠죠. 오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온라인 판매로 돈을 벌고자 할 때 AI 기반이라는 이 이커머스 구조에서는 분명히 운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확률 싸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처음에 매출이 훅 하고 튈 때도 있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겠죠. 성향이 데이터 분석에 능하고 컴퓨터 앞에서 50시간을 앉아 있어도 안 힘든 성향이 아니라면요. 이걸 영역을 조금 더 넓게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다루는 내 상점이 결국 데이터 소싱으로 결이 안 맞아도 상품들을 중구난방으로 막 판매를 해서 충분히 나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에 맞게 단타로도 상품을 치고 빠지고 수도 없이 많은 상품들을 등록을 해 나가면서 한 상품이 반응이 올 때 재빨리 순발력으로 브랜딩을 강화하여 패키지 작업이라도 바꾸든지 해서 상세 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하면서라도 여러 개의 브랜드를 꺼내면서 판매량을 증가시키면서도 마진의 구조율을 높이고 쉴 새 없이 소싱을 해 나가야겠죠. 하지만 이런 성향이 아니라면 분명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데이터, 키워드에 집착할 게 아니라 소비자들의 실체 욕구, 구매 욕구를 분석해 나가면서 타겟을 좁히고 브랜딩을 배워 나가시는 게 오히려 시간을 절약하고 빠르게 내 방향성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업도 재밌고 지속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데이터 소싱과 브랜딩 방향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영상을 더 구체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대단한 분들이 많은데 돈 까먹고 시간 보내고 막 스트레스 받아 하고 자존감 낮아지고 아쉬워서 오늘 영상 찍은 거고요. 사실 오늘 이런 얘기가 유튜브에서는 인기가 없지만 저 역시도 유튜브라는 채널에 맞게 콘텐츠를 만들어야 채널 성장이 되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듯이 저는 시간이 필요해도 저는 저에게 유튜브 바닥을 맞춰 나가고 있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100명 중에 10명이 선택을 해도 결국 오래 가게 될 것입니다. EU 투어에 다녀오신 대표님들의 후기가 너무 정성스럽게 잘 써주셨기 때문에 투어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실 분들에게도 도움되는 내용이 정말 많던데 댓글 링크로 가셔서 후기도 많이 봐주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싱법마다 판매 방식은 다 다르고 판매 방식마다 소싱법은 다 다르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사업을 재정비해 볼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하고요. 오늘도 긴 내용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레어벌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